예 변호사님, 예. 김영현 전 장관만 하더라도 지난 10일에 영장실질심사도 포기를 하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한테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하면서 그 들어갔는데. 구치소에서 자살까지 그러니까 시도를 극단적 했잖아요. 선택까지. 그때 딱 윤석열 대통령이 12일인가요? 5일날 아마 원래 담화를 해서 당한테 다 일임하겠다니 12일날 탁 태도를 바꿔가지고 싸우겠다, 맞서 싸우겠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하니까 김용현도 탁 바꿔가지고 지금 적극적인 대반격에 나서는 거예요. 힘을 얻은 거죠. 서로 이제 다 예. 말을 맞췄겠죠. 그리고 그거는 간단한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의 전략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내가 모든 걸 갖다가 떠안겠다. 뭐 김용현은 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라는 대로 지금 그러니까요. 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이 무슨 그러니까 전략이 내란이나 있습니까? 비상계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 이런 걸 최소화시키겠다. 그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관계없다, 그런 내용까지도 다 얘기를 그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 1호에 야간 통행 금지도 그걸 있었는데 지웠다. 그것도 지웠다. 그런데 미복귀 전공이 처다는 것은 그대로 오케이 사인을 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입증이 아니라는 입증이 참 힘들 것 같아요. 예. 그걸 이제 또 변호인들이 이렇게 네, 파고들겠죠 끝까지. 이런 양측의 어떤 뭐 수싸움이랄까, 예. 법리 싸움과는 별개로 지금 앞에서도 잠깐 예 변호사님도 언급한 대로 현재 6인 체제가 예. 과연 헌법 어떤 정신이랄까 거기에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됐다는 거예요. 예. 이 헌재 내에서도. 예.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의 범죄 여부 이것은 자체하고라도 그렇죠. 절차적으로 절차가, 맞느냐. 예. 지금 사실은 이진석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이 없었더라면 원래 7인 이상이 7인이죠. 참여를 해야 21 심리가 정도가 가능하고 6인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6인 체제로 중요한,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 같은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국회 3, 또 대법원장 추천 3, 대통령 3, 이건 상권 분립 체제를 인정하고 그 세 개의 기관에서 나와서 전체 헌재를 구성하는 것이 헌법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합당하다. 그게 국민적 정통성이 있는 거다. 이런 건데 지금 국회는 완전히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맞지 않다. 기본적으로 탄핵 자체에 대한 시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 자체는 불가능한 거다. 이런 의견이 지금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법률가들이 예. 이 어떤 심리를 하고 재판할 때 보면요. 실체도 중요하지만 먼저 보는 게 절차입니다. 예. 절차가 어떤 헌법의 이념이나 법률의 이념에 맞지 않으면 실체를 아예 심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자 아닙니까? 이 대통령을 갖다가 파면하는 이런 일도 국민의 대표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헌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권에서 전부 다 3명씩 동등하게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줬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 저는 헌법재판관은 대법관하고 좀 달리 국민의 대표적인 성격이에요. 상원격이죠. 미국에도 탄핵 소추는 하원에서 하고 예. 결정은 상원이 합니다. 미국은 뭐 연방 대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상원이란 게 잘 아시지만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원로원입니다. 국가의 원로들이 앉아가지고 이 밑에서 좀 뭐 이렇게 국민의 대표자 잘못한 게 있어도 그걸 바로잡으라고 원로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성격은 국가의 원로들이 물론 이제 젊은 재판관도 많아서 원로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 원로원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 원로원 구성이 어떤 그 국가의 장래를 갖다 결정하는데 부적절하다면은 이거는 여기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 그 말에 동의하고요.
이 지금 그게 헌법재판소 7명 이상이 한 게 21조인가 제가 정확히 23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효력이 정지시켜놨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예. 스스로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사건에서. 그렇지만 저는 거기 반대고요.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법을 있죠. 헌법재판관들한테 적용되는 법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이걸 다른 데서 입법으로 고치는 건 저는 오케이인데 이걸 헌법재판소 자기가 심판이 축구 시합의 심판이 야 나한테 적용된데 이걸 갖다 내 스스로 고쳐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반대하고 나선 그러니까 거예요. 그 아마 생각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깊이 회피 제척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 정의를 심판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렇지 이거는 분명히 문제되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헌법 정신과 이런 데 안 맞는 합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결정이었다. 이 23조 7명 이상의 그걸 정지시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헌법재판소가 너가 국민의 대표자 성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한 걸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적어도 7명으로 했거든요. 이걸 갖다가 나는 우리는 관계없어. 우리는 3명도 할 수 있다고 만일에 한다면은 네. 아니 말이 안 되죠. 23조를 정지시키면 3명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지금 철회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결정 났는 거는 처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그건 선례가 이미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헌재에서도 6인으로서 탄핵 심리라든가 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공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 6명 중에 1명이 그럴 수는 없다. 이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맞죠. 예. 적어도 7명은 돼야 하고 네. 세계 권력 3권에서 다 참여가 되어야만이 그렇죠. 헌재로서의 결정의 정통성을 그럼요, 확보한다. 그럼요.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예. 못했다는 거예요. 예. 결국 그러면은 6명이 아무리 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중에 한 윤석열 명이, 예.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예. 지금 분위기에서 뭐 계엄이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각 결정을 의견을 낼 재판관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절차가 이건 예. 헌법 정신에 안 맞는 그 처사다. 예. 그래서 나는 참석 못하겠다. 이게 예. 기각이 인용이 아니고 예. 이 절차 자체가 그 위헌적이다. 예. 이렇게 해버리면은 5명이 아무리 해도 헌법에 6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되죠. 기각이 되는 거죠. 예. 결과 5명이 인용해도 결과는 기각이 다 이기고 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크게 부각은 안 됐었는데 SBS도 보도를 했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도 전체 기사 중에 그 귀퉁이에 예. 조그마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주 중요한 그렇습니다.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제일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뭐 유연성이다, 유연이고 뭐 내란지다 이거 무슨 따져볼 것도 없이 절차가 안 맞아서 기각해버렸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거는 뭐 국민들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